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곳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JTBC 뉴스특보 2부, 이곳 싱가포르 현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소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를 연결해서 최근 들어온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그곳에 모여있는 취재진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고대하고 있죠.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에는 우리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취재진 3천여 명이 모여서 북미 양 정상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중계석이 조금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출입구와 가까운 공용석에서는 천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서 각종 방송 장비를 두고 실시간으로 숨가쁘게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측 언론들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ish to see something solid coming up. So maybe because their leadership style will lead to something different. 예, 단독회담이 이제 종료가 됐고요. 양측은 배석자를 두고 확대 정상회담을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쯤 35분 동안의 단독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호텔 근처를 짧게 산책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독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통역만 두고 단둘이 앉아서 비핵화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1시간 30분 동안 일정상으로는 잡혀있는 확대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함께하고 있고요. 북측에서는 이수용 부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이용호 외무상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여정 부부장은 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업무 오찬에는 미 측에서는 세라 샌더스 대변인,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 매튜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동석할 예정입니다. 오차는 별도의 종료 시간 없이 분위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 실무 협상이 모두 3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심야까지 성김 주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이 계속 이뤄졌었는데요. 결론은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장면은 단독 정상회담에서 있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회담 결과, 중요한 결정들이 두 정상회담에서 나올 텐데 현지에서 보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에는 진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단독 회담 전 모두 발언에 있어서도 전혀 의심 없이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이고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북미 관계를 풀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단독 회담 전 발언에서 발목을 잡던 과거와 그릇된 관행들을 이겨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가 과거에 비핵화 합의를 번복하고 대립각을 세우던 그런 관행들을 앞으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번 회담이 전례 없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예상을 깨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카펠라 호텔 앞에 나가 있는 김혜미 기자를 연결해서 계속 바뀌는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장에서 취재 중이어서 바로 연결 준비는 조금 안 된다고 하는군요. 연결 준비가 되는 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준영 한동대 교수 그리고 정치부의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지금 오늘도 계속 이곳 싱가포르의 날씨는 상당히 덥고 뜨겁는데 좀 습하기도 합니다. 김준영 교수님도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오전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독 회담 이후에 카펠라 호텔 인근을 짧게 산책했다라는 CNN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때에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이제 도보다리 회담을 하면서 산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잠깐 산책이 있었다고 하고요. 단독 정상회담 이후에 카펠라 호텔 인근을 짧게 걸으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 지금은 확대 정상회담이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지금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카펠라 호텔 회랑을 두 정상이 걷는 모습입니다. 지금 취재진에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상기된 표정들로도 보이고요. 하지만 역시 표정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정상이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무뚝뚝한 그런 표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두 정상의 표정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단독 회담 이후에 보여지는 두 정상의 모습은 더욱더 친밀해졌다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확대 정상회담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요. 앞에 계속 배석자들, 지금 이수영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고 그 앞에는 존 켈리 미국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이수용 외무상의 모습,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모습 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은 빠졌군요. 지금 존 켈리 비서실장 맞은편의 역할로 보면은 조금 안 김여정 어울리죠 사실. 근데 그것도 맞고요. 근데 보면 존 볼턴이 사실상 김영철과 훨씬 더 카운터파트가 돼야 되고 폼페이오와 사실 이영호가 맞는 거죠. 역할로 보면 네. 그렇지만 만약에 맞아요. 존 볼턴 보좌관과 예. 김영철 통전부장을 카운터파트로 놓으면 그렇죠.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예. 확실히 볼턴은 참여는 하지만 지금 사실 주역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외무상들끼리 앞에 있는다면 폼페이오가 옆자리로 오는 게 맞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자리로 본다면 폼페이오는 어떻게 보면 정보 책임자, 그렇죠. 역시 통전부장의 상대 역할을 했고 오히려 지금처럼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단독 정당회담의 모습, 모두 발언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조금 전 화면이고요. 오전에 이미 있었던 일들입니다. 10시 8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두 발언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현지 상황을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펠라 호텔 특별 중계석에 김혜미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혜미 기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먼저 호텔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카펠라 호텔 이외에 센토사 섬 안은 매우 고요합니다. 모노레일이라든가 관광차 등이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카펠라 호텔 입구의 앞에 도로는 통제가 일부 해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구 안으로 진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서 있는 곳이, 김혜미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카펠라 호텔로 들어가는 센토사 섬의 바로 다리 앞인데요. 지금 회담장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전해지는 새로운 소식들은 좀 있습니까? 네, 현재 새로운 소식은 해군이 지금 이 바다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해군이 계속 이 주변을 경계를 서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회담이 시작된 이후 상공에 있는 헬리콥터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잦아졌습니다. 그만큼 회담이 진행될수록 경계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앞서 이제 전해드린 걸로는 카펠라 호텔 인근을 두 정상이 가볍게 산책을 했다라는 소식이 CNN 보도로 확인을 됐습니다. 지금 김혜미 기자가 서 있는 곳에서는 아마 그런 장면은 확인이 안 될 것 같지만 혹시 주변에 이와 비슷한 다른 움직임 아니면 북미 양측이 뭔가 추가적인 이벤트를 좀 벌일 가능성이 있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까?
네, 원래는 제 왼쪽으로 보이는 팔라완 해변, 이 해변을 두 정상이 걷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 회담 이후에 확대 회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근을 산책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그 인근은 아마 해변가가 아니라 카펠라 호텔 내에 있는 여러 산책 도로 중에 한 곳일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올해 초부터 이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 나서면서 굉장히 이 같은 산책을 즐겼는데요. 지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도 도보다리 회담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다른 해변을 같이 걷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후에 이곳 팔라와 해변을 다시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예, 오늘 회담장 테이블에 마련된 이 테이블 자체가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테이블이라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싱가포르 대법관이 사용했던 테이블을 호텔 측에서 가져와서 오늘 회담장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저희가 취재진이 예전에 원래 기존의 호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호텔 측은 약 2주 정도 이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아까 확대 회담에서 보여졌던 그 공간 역시 예전의 회의실이지만 과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센토사 섬 앞에서 카펠라 호텔에 있는 센토사 섬 앞에서 김혜미 기자가 전했습니다. 잠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잠깐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파격적인 행보 중에서도 늘 이게 보여온 모습 중에 하나가 굉장히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냥 의례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음을 담은 소회를 밝힌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밤부터 오늘 예. 아침에 트윗까지 그리고 지금 표현하는 아주 엄청난 성공이 될 거라는 좀 일관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톤과 일관성을 살펴보면 상당히 거기에 본질이 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의 반대자라든지 지금까지 비판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합의에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외신을 통해서 확대회담에서 나눴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조금 전에 시작된 확대회담 모습입니다. 사각형 뿔테 안경을 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지하게 묻기도 하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나온 확대 회담 발언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회담에 관한 모든 의심과 냉소를 극복했다. 이 회담이 평화를 위해 좋은 일로 믿는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발언이나 또 확대 회담 등에서 나온 발언 등을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임수라 기자가 얘기한 발언은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어진 확대 정상회담의 발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발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깃들어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해도 되겠죠. 여기서 모든 의심과 그러니까요. 냉소를 극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예. 이 단어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사실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이나 사용하는 용어와 굉장히 일치한다는 느낌을 받죠. 예. 미국 내부에서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사실상 극복할 걸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침에 트위트 내용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과연 우리의 체제를 미국이 어떻게 네. 보장해 줄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의구심, 우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로는 이 의심과 냉소를 극복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진척돼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CVIG에서 개런티에 대한 믿음을 표시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확실하게 모든 걸 100% 믿었다고 확신하기는 좀 힘들지만요.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다른 선택 사항이 또 없을 수도 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믿기로 한 그러한 그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예. 어제도 이제 김준영 교수님과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나는 첫눈에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직관으로 볼 수 있고 1분 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아니면 뛰쳐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회담을 같이 할 상황이 아니면요. 일단 최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됐던 시간보다 다소 조금 짧게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30여 분간 동안 예. 단독 회담이 이뤄졌고요. 단독 회담 이후에 나온 발언들도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정됐던 시간과 비교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0시부터 10시에 인사를 하고 한국 시각이죠. 한국 시각 10시에 인사를 하고 10시 15분부터 단독 정상회담 약 45분간 이루어지고 11시부터 확대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조금씩 당겨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단독 정상회담이 예상보다는 10여 분 정도 네네. 짧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은데요. 김정은 스타일이 뭔가 여기 와서 머리를 맞대고 기싸움을 할 것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보면 어젯밤에 마지막 회담에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전해졌고 예. 사실 그 만남이 그때 다시 뭔가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보다는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오늘 두 정상이 만나서 거기에 대한 확인?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오전에 10시 4분에 있었던 악수 상황입니다. 카펠라 호텔 양쪽 복도 회랑에서 두 정상이 걸어와서 가운데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취재기자가 정확히 잰 시간으로는 12.5초에 네. 악수가 이어지고요.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약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상을 찡그리는 듯한 표정인데 저건 아마 햇빛 때문에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스튜디오에 있다 보면 여기가 야외다 보니까 앞에서 빛이 강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좀 인상이 좀 찡그러지긴 네. 해요. 그렇기도, 예. 그렇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가서 뭔가를 엄청난 걸 양보하는 것이라는 국내의 어떤 비판을 약간 의식해서 예. 처음에는 아마 조금 저렇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미리 좀 준비된 표정 같기도 하고요. 예. 사실 너무 밝은 표정을 짓다 보면 네네. 가서 웃어주고 도장 찍어주고 왔냐라는 미국 그렇죠. 내 보수주의자들의 이래서 강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결연한 표정을 지어줄 그렇죠. 필요도 있겠군요.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이게 지금 부동산 거래인 줄 아느냐, 이게 예.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세계 평화가 달려있는데 아마 그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아마 의식한 표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앞서 오전에 있었던 저 시간에 지금 걷는 시간은 약 10시 6분 정도, 5에서 6분 정도의 시간인데요. 두 정상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뭔가 둘이 대화를 가볍게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어로도 인사를 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나이스 투 미츠 이런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뭔가 친근함의 표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것이 정상 간의 외교이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 이후에는 통역을 통해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통역을 통하지 않고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두 정상이 단독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10시 8분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이고요. 양쪽에는 통역자만 지금 배석해 있는 상황입니다. 악수를 하고 지금 저 뒤에 이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 확대 정상회담 지금 오전 10시 54분에 확대 정상회담 모습입니다. 진지하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도 그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두 정상에게 모든 결단을 남겨놨다. 하지만 지금 뭐 단독 정상회담에 35분에 끝났고요. 그 정도를 보게 된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은 이전에 전날 심야 협상을 통해서 다 조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정상회담은 사실 95% 다 정해서 오는데 예. 이번에는 다른 정상회담과 또 그래도 다른 점은 뭐냐면 전날까지는 사실상 결정적인 부분이 안 정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오늘 정상회담을 보면
적어도 어제까지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 어젯밤에 아마 최종 결정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아마 저럴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나오는 발언들, 확대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미루어 짐작건데 현재 두 정상은 회담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마 긍정적인 평가로 결과를 내겠지만 네. 과연 그러면 네. 미국 내 그렇죠. 또 북한 내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네, 처음부터 뭐 이건 실패할 수 없는 회담이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예. 그래 이제 그 어떤 성공이냐의 차이가 있겠죠. 이게 예. 그냥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만남으로 만족한다든지 또 계속 만남의 시작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뭔가 약속으로만 모호한 약속으로만 점철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야말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 내부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또는 약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결실이라면 아무래도 북한 쪽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선제 조치 예. 이게 나왔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게 어느 정도는 나왔을 거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는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두 정상은 어쨌든 오늘 회담을 성공적이라고 규정을 하겠지만 네. 규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맞습니다. 2차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에 가는 길이 순탄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네.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중 하나가 이제 과연 공동부름을 낼 것이냐. 현재 예정된 거로는 백악관 지금 카펠라 호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 정도에 우리 시간으로 기자회견을 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뭐 입장을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고요. 현재로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출발 시각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젯밤에 이제 백악관의 사라 샌더스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는 내일 오전 11시 이곳 시각으로 네.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떠날 것이다라는 게 백악관의 공식 일정이었는데 네. 하루가 뭐 12시간 정도 앞당겨진 오늘 밤 오늘 저녁에 떠난다 이렇게 바뀌었죠. 네, 오늘 저녁 오후 8시경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출국을 할 거다 이런 백악관의 설명이 어젯밤에 예.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국일이 좀 앞당겨지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아마도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뒤에 자세한 사항들은 또 후속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출국이 앞당겨졌다고 해서 이번 회담 결과가 나쁘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현재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후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회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 좀 확인이 돼서 나올 걸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그러면 언제 떠나냐? 사실 이전에 외신을 통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떠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로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카펠라 호텔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묵었던 호텔에 북한 대표단들은 지금 어떤 표정인지 세인트 레지스 호텔의 김태형 기자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을 떠난 지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현재 호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호텔 안팎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지금 김 위원장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 1층 로비에 있는데요. 이곳에선 촬영이 금지돼 있어 전화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은데 이 북한 경호원들 몇 명이 로비 곳곳에 배치가 돼 있고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또 호텔 외곽으로도 무정한 싱가포르 경찰들이 여전히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업무 확대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은 업무 오찬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일 오후 2시에 이곳 시간 오후 2시에 떠나게 된다면
호텔로 다시 돌아갔다 갈 그런 상황은 좀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이곳으로 다시 올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서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죠. 싱가포르를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북한 경호원들에게 물었더니 본인들은 잘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호텔 측에도 김 위원장이 묵고 있는 20층 스위트룸이 체크아웃이 됐는지 물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 김 위원장이 오늘 중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회담장에서 공항으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쪽으로 올 것에 대비해 저희 취재진은 계속해서 대기 중입니다. 예, 잠시만요. 김태형 기자, 아까 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취재진이 묵은 호텔이 바로 세인트 레지스 옆에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오갈 때 저녁마다 세인트 레지스 호텔 상황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세인트 레지스 호텔 예약 담당자가 오늘은 예약들이 어렵고 내일은 일부 가능하다, 내일은 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떠난 뒤에 최대한 흔적을 없애야 하고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밤까지는 예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밤까지는 아니지만 내일은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대표단 중 상당수가 오늘은 또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물론 몇 시에 떠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만약 오늘 떠나면 체크아웃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북한 관계자들이 남아서 이 김 위원장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위원장이 묵었던 방에 남아진 흔적들을 지워야 하고 그런 잡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북한 관계자들은 오늘 하루 정도는 더 이 호텔에 투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은 꼭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제 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일행이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함께 싱가포르 시내 야경을 관광을 좀 했습니다. 시내 관광지를 돌아봤는데 김태형 기자가 직접 그 장면을 저희가 취재 차원에서도 챙겼고 봤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장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김 위원장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10시쯤 호텔을 떠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시내에 있는 관광지를 돌아갔습니다. 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전망대 등을 들렀는데 저는 샌즈 호텔 1층 앞에서 김 위원장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장면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나올 때 야경을 본 소감이 어떻냐? 예, 예. 예, 지금 화면에 아마 김태형 기자는 화면을 확인을 못하겠지만 화면에 김태형 기자가 직접 찍은 화면들도 나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샌즈 호텔을 나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 화면은 김태형 기자가 핸드폰으로 직접 찍은 화면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질문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전망대를 에서 야경을 본 뒤에 내려와서 1층 로비를 나올 때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휴대전화로 김 위원장의 모습을 찍었는데 이때 김 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경을 본 소감이 어떠냐 그리고 한 말씀만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김 위원장은 이쪽을 잠시 쳐다보긴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진 않고 곧장 자신의 벤츠 전용 차량에 타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 보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밤에 10시 이후에 지금 바로 저희 스튜디오 뒤쪽에 있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 방문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장면 중에 일부는 방금 전화가 연결된 김태형 기자가 직접 찍은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인데요. 김태형 기자가 직접 찍었고 야경을 관광한 소감이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 없이 웃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질문을 한 우리 기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태형 기자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외신을 통해서 계속 확대 정상회담의 속보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회담 관계자를 인용해서 진행 중인 회담을 좀 평가를 했는데 지금 보는 내용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군요.
네, 우선 오늘 공동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뉴욕타임스에서 봤는데요. 이 공동선언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먼저 비핵화, 그리고 두 번째 북한 체제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양측의 이행 계획, 이 큰 3가지 틀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가 언급한 향후 양측의 이행 계획이라는 점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 북미 양측 간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시작이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번 공동성명에 구속력이 있을지, 또 얼마나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을지에 따라서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뉴욕타임즈에서 회담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회담 결론에는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그리고 향후 이행 계획, 이렇게 3가지가 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관계자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네. 단독 정상회담이 이미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결정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안 들어가면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관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 타임라인이 나올 것인지, 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초기 조치 문제가 나올 텐데요. 지금 재밌는 것은 이 뉴욕타임스가 우리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적이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구체성은 북미 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구체성이 얼마나 담기느냐가 지금 이미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것처럼 아마 가장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이제 비핵화와 체제 보장 양측이 요구한 부분들이 다 회담 결과문에 담길 것이라는데, 물론 디테일에서는 좀 더 따져보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되돌릴 수는 없는 뭐 이런 비핵화들이 포함이 될 건지 여부는 그렇죠. 따져봐야 되겠고, 네. 이렇게 지금 뉴욕타임즈가 관계자를 인용해서 회담 내용은, 회담 결론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합의서에 서명은 들어갈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공동 선언문 또 공동 보도문 형태로 네.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6.15가 5가지 원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통일에 대한 원칙, 평화 공존에 대한 원칙, 협력에 대한 원칙들이 담겨 있는데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그런 좀 선언적인 게 담기더라도 거기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얼마나 큰 규모로 담기느냐가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진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사실 만나기까지는 정전협정 이후에 6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지켜보고 있지만 가장 또 관심 있게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보는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청와대인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청와대에서는 이곳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혹시 들어온 관련 소식들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고석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북미 정상 만남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초 만나기로 했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회의를 잠시 미루고 9시 50분쯤부터 20분가량 TV 중계를 통해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지켜봤습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이 TV 시청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싱가포르에 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저도 어제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길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미 회담이 모두 끝난 뒤에 아마 이쪽에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곳에서 발표를 한 다음이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청와대도 별도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분석한 후에 대통령명의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시간이나 내용은 북미 회담의 최종 결과와 종료 시점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대통령 입장을 발표한 후에는 싱가포르 현지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가 브리핑도 할 예정입니다. 예, 어제 얘기가 됐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회담이 끝난 뒤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해서,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해서 회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청와대도 예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이 내일 방한해서 14일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청와대를 찾아서 문 대통령에게 오늘 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고 향후 후속 조치를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가 현재 청와대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속 혹시 청와대 쪽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싱가포르 현지에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이 또 하나 데니스 로드맨, 네네. 예, 농구 선수죠. 네. NBA 미국 농구 선수고 이미 북한을 4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 2번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고요. 이곳 싱가포르에 또 와 있습니다. 네네. 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공식적으로 초청받지는 않은 것 같다고 공식적으로 하는데. 초청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저도 뭐 NBA를 많이 봤었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소외가 아주 많았던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았던 거에 대한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감정이 이제 좀 격해진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든 뭐 와서 같이 축하하고 싶은 마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데니스 로드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뭐 팬이죠, 말 그대로. 네, 팬이고 그렇습니다. 이미 2번이나 만났었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본인이 진행했던 예전에 어프렌티스 미국 쇼에서 로드맨을 출연시켜서 같이 얘기했고 상당히 좋아하는 네. 또 스포츠 선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정상이 저 선수를 다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모두 친분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인물 예.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사실 이번 회담에서는 뭐 결정적인 역할, 뭐 공식적인 역할은 없었습니다만 그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저서, 거래 기술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하기도 했고요. 예. 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혀 역할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 현재로서는 데니스 로드먼이 뭐 특별히 회담과 관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로드먼이 그 입고 있는 티셔츠에 이제 보면 예. 팟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그 회사 로고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데니스 로드먼이 자신의 스폰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좀 해석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데니스 로드맨도 농구 코트에서 좀 독특한 행동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두 정상이 사실 캐릭터가 저 선수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최근에 세습 권력 체계를 가장 안정되게 유지한 세습 후계자 권력자이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두 정상의 캐릭터를 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도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 뭐 로드만까지 합쳐서 또 공통점까지 있을 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통점은 아무튼 독특하다. 독특하다. 뭐 예, 이렇게 볼 수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좋아한다. 예. 그 이제 일종의 라임라이트라 그래서 늘 주목을 받기를 좋아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을 때 그 서신을 보면요. 예. 상당히 개인적 톤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리더십 중에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개별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공적인 일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로드만은 물론 큰 영향은 끼치지 않겠지만 전체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의 뭐 상징으로서 두 정상의 공통점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회담 자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지켜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때도 그렇고요. 다시 열겠다고 할 때도 그렇고 네. 친서를 받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 지켜본 순간 그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지금 한국 시각으로 12시가 거의 다 되고 있고 두 정상이 만난 지 2시간 가깝게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연 실질적인 협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사이에 둔 두 정상의 기싸움, 어떻게 보면 쟁점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지금 외신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CNN 보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이 북한을 동등하게 다룬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난하고 작은 나라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구의 절반을 날아왔다. 이런 표현을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고요. BBC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의중은 모르겠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의문이다라고 BBC가 또 특파원 발언으로 보도를 했는데 예. 이런 보도는 오후에 나올 그 회담 결과를 보면 어떨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에게 모두 의미가 큽니다. 물론 한반도에 계속 있었던 군사적 긴장을 생각하면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지만요. 두 정상 모두에게 볼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다가올 11월 중간선거, 네. 또 길게 보면 재선까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나머지 국가들과의 적대감이 있지만은 이제 북한과는 가장 적대감이 있었던 북한과는 화해를 네. 한다라는 상징이 있고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동쪽의 작은 약소국 네. 또 최빈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거를 사실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외교적으로 김정은이 얻어가는 건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고 미국 일부에서는 사실 이 만남 자체가 미국에게 손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북한, 특히 적대국이면서 사실은 국력에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거의 동등하게 만난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두 리더십한테. 특히 예. 트럼프한테는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다소 원래 이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덜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금의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모두의 디얼 메이커가 아니라 디얼 브레이커라고 지금 비아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이란 핵 협상을 보다 더 좋은 협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찌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성공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북한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2011년 경제 규모를 보니까 GDP가 약 13조 원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은 100분의 1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과 비교를 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보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속자가 3대 3으로 똑같이 있고요. 네. 저 뒤에 있는 깃발도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가 똑같은 개수로 아마 6개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6개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저렇게 미국 정상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핵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는 거에 대한 대가도 이제 북한은 많이 요구를 할 테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또 비핵화에 대한 요구가 강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단순히 이게 좀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냥 미국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사실 거침없이 다른 정상들과의 외교에 대해서도 사실 엄청난 자산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 북한이 이걸 핵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사실 핵을 포기하는 대가에 대한 효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보상으로
어떤 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포기해야 될지 역시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카펠라 호텔을 걸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좀씩 나오고 있네요. 네, CNN 보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상과학 영화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 약간 위트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판타지라고 생각할 거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러니까 저희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진 그리고 뭐 북미 양국 모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라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또 위트 있게 직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CNN 보도에 따르면 뭐 이걸 공상과학 영화처럼 볼 것이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도 지금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요. 35인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도 사실 정말 잘 믿음이 안 가는 쉽게 상상이 안 됐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통점인데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판타지 전에 나왔던 게 드라마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카르툰이라고 했으면 만화 같은. 그러니까 뭔가 만화 같은 장면들이 일어나는데 아예 거기에다 방점을 찍게 아예 판타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뭐 본인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다 동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뭔가 약간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새로운 모습들 같습니다. 예, 사실 바로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입니다. 지난해 말에만 돼도 북한이 ICBM을 뭐 괌으로 발사하겠다고 뭐 미국 본토까지 가겠다고 하고 또 트럼프가 나는 더 큰 핵단추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물론 그런 과정도 이런 과정의 한 역할을 담당했겠지만 네네. 이렇게까지 두 사람이 악수를 할 줄은 이렇게 빨리 악수를 할 줄은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죠. 돌아보면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희화화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가끔 나오지만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그게 사실상 현실 속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희화화 됐었는데 예. 이 지금 극적인 반전마저도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아마 스스로도 판타지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회담 결과들이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아마 지금 현재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있으면 끝이 나고 업무 오찬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오찬에는 추가 배석자들이 있죠. 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배석을 한다고 들었고요. 계속 실무 협상을 추진했던 성킴 주 필리핀 대사도 배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 오찬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그 오후 12시 30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현재 오찬이 시작됐는지 시작되지 않았는지는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트럼프가 한국 시각으로 오후 5시, 미국 시각으로 4시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 기자회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혼자 하는 걸로 지금은 예고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 나온 내용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합의가 만약 잘 됐다면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역시 우리가 이제 매번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 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클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나 혼자 한다. 물론 혼자라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독 기자회견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아직 완전히 이제 혼자 한다는 것이 이제 하고 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의 좀 낙관적으로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서 두 정상이 10시 4분에 만나서 악수하고 앞을 향해서 모습도 앞에 와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백악관 대변이죠. 샌더스의 트윗 장면입니다.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면을 찍었고요. 현재 자리 배치를 보면은 자리 배치나 장면들을 보면은 업무 오차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측에 3명의 배석자 그리고 통역이 있고요. 가운데에 왼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른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고 공동 선언문
합의서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발표될 거는 현재는 예정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두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림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현재로서는 회담 분위기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두 정상이 함께 뭔가 브리핑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정상이 회담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많은 내용들 외신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뭐 냉소와 의심을 이겨냈다라고 믿는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단독 정상회담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양측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부정적인 요소들을 잠깐 짚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보다는 빠른 오늘 저녁에 이곳 싱가포르를 떠난다는 것,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보다 빨리 떠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도 북한에 대한 압박 시그널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외신에서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만 합의를 해놓고 세부 일정의 경우에는 나중에 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북한에게 협의 이행을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회담 이후에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것도 참 인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 공동 기자회견 형태로 이번 회담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우호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번 회담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요. 예. 특히 이 폭스뉴스 인터뷰는 현재 시간으로 내일 미국에서 이제 오후 9시에 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후 9시에 회담이 시작이 됐고 또 폭스뉴스 인터뷰는 또 오후 9시에, 하루 뒤인 오후 9시에 또 방송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 대한 자신의 회담과 관련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간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폭스뉴스는 계속 대선 때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당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미국의 보수적인 매체지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을 통해서 많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좀 중요한 내용들을 공개를 하곤 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보다 자세한 얘기들을 좀 풀어놓을 가능성도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있는 김태형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북한 측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아직 짐을 싸는 모습,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고 하고요. 일부 대표단들은 오늘까지만 묵는 것으로 지금 북한 측 대표단의 모습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담 내용이 혹시 미국 프레스센터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미국 프레스센터에 지금 나와 있는 정효식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지금 단독회담이 35분 만에 끝났고요.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백악관에 있는 백악관 프레스센터,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 설치돼 있죠. 이곳에서는 회담 진행 상황이 좀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확대 정상회담이 90분간 예정됐기 때문에 아직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양측 통역만 배석한 채 마주 앉은 건 오전 9시 15분께였는데요. 오전 9시 52분께 다시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독 회담이 두 정상의 비핵화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라면 확대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에 대한 이행, 그리고 검증, 또 북한 입장에선 체제 보장 약속의 이행과 검증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짧은 약 35분간의 단독 회담을 끝내고 곧바로 양측 각각이 3명씩의 핵심 참모들만 대동한 채 확대 회담에 들어간 건 단독 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 회담에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에 마주 앉은 채 미국 측은 예고한 대로 존 켈리 비서실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참석했고, 북한 측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이수영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예.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회담에서는 배석자들을 두고 핵심적으로는 어떤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독 회담이 두 정상이 비핵화 합의를 할 수 있느냐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 이 10분가량 빨리 끝났지만 회담 이후에 두 정상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회담이 아주 좋았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 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회담이 좋은 결론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후 공동 성명이나 더 나아가서 공식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확대 정상회담 및 실무 오찬에서는 공동 성명 문안이나 합의문의 문구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두 정상이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합의문을 채택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어제 오후 현지 시각으로 5시 40분 어제 밤 늦게까지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양국은 충분한 신뢰에 도달했고 서로 약속을 담은 다양한 문서들에 대한 검증을 마칠 것이라면서 합의문의 최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내일 문서에 서명하고 후속 문서에 서명할 경우 각각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우리는 검증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동남아는 물론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예, 조규식 특파원. 지금 행사 뒤에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이 끝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로이터 통신이 그저께죠. 오후 2시 창의공항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출국 시각을 미리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앞서 회담이 당초 일정보다 빨리 오늘 당일로 끝나게 된 것은 김 위원장의 데드라인, 결국 출국 일정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 위원장으로선 2011년 집권 이후 북한에서 가장 먼 곳으로 지금 나와 있고 오랫동안 북한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출국 일정을 당긴 건데요. 저도 백악관 취재진과 함께 카페라 호텔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할 예정인데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규식 특파원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뒤에 지금 백악관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메리어트 호텔을 떠나서 카펠라 호텔로 들어갈 예정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 이게 지금 5시 예정이, 여기 시각으로는 4시고요. 한국 시각으로 5시에 예정이 돼 있죠? 5시. 네, 맞습니다. 예. 한국 시간. 예.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동 기자회견이 있다면 그 전에 이루어지게 되겠군요. 어떻게 보면 공동 기자회견이 있다면 그 전까지는 공동 합의문에 대한 조율이 모두 끝나고 양측에서 세부적인 이견 조정도 모두 마쳤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북한 김 위원장의 공식 일정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에 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낼지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만 진행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프레스센터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줬습니다. 이제 정 특파원은 카펠라 호텔로 옮길 텐데요. 또 추가로 진행되는 그쪽 호텔 내에서 회담장에서 들려오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공동 기자회견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여전히 뭔가 조율 중이고 양쪽이 신경전을 벌이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조금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익혀지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침에 정상끼리 좋았던 것이 확대 정상회담에 가서 나빠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냥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어느 정도 큰 틀은 다 합의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부속 합의서 부분을 어떻게 둘 건지를 두고 양측이 약간의 신경전이 남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두고 공동 기자회견 여부를 할지 아니면은
뭐 출국 일자들을 좀 서로 압박하는 모양새. 그리고 심지어 합의를 했더라도 이번에 발표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 발표를 하되 기자에게는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발표는 공동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상당히 긴 시간 확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단독 정상회담이 약 10분 정도 먼저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도 약간씩 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당겨진 시간을 넘어서 회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분위기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러면 다시 호텔 측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카펠라 호텔 앞에 나가 있는 특별 당시 중계 현장에 나가 있는 이희정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현재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고 이후에 실무 오찬이 있습니다. 실무 오찬이는 업무 오찬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무진이 더 참석해서 되는 건데 지금 호텔 측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어깨 너머로 보이는 저 빨간 지붕, 그러니까 회담장에 두 정상이 머물고 있는지 이제 2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는 확대회담을 진행 중인데 이 회담이 마쳐지는 대로 이 일정대로라면 바로 업무 오찬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따라서 양측이 오찬 메뉴도 준비를 해서 이 호텔 측에서 아마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호텔 주변을 지금 센토사덤 입구에 있죠, 이희정 기자. 호텔 주변을 좀 봤습니까?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회담장 밖의 상황, 그러니까 이 호텔 내부에서도 사실 특별한 움직임이 여기서 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담 직전까지도 이 호텔 측에서 일일이 타임테이블을 세워놓고 막바지 점검 작업에 박차를 가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회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호텔 측 안에서도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카펠라 호텔은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처럼 지금 고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 두 정상이 확대회담 전에 잠시 산책을 한 걸로 알려졌죠. 저희가 이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이 회담장 뒤쪽에 수영장이 하나 있고 산책로가 하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이 두 정상이 좀 길을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 호텔 뒤편에 수영장 쪽이 있고 산책길이 조그만 산책길이 있고 현재 보기에는 이제 물론 확인은 안 된 내용입니다. 그 앞서 관계자에게 이희정 기자가 들은 얘기인데 그쪽 산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주변에 지금 경계 상태는 어떤지요? 지금 회담이 시작한 지 2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여전히 삼엄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센토사 섬을 잇는 다리와 또 이 호텔 주변에는 여전히 경비 인력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또 무장 경찰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 입구 주변에는 이 취재진뿐만 아니라 이 관광객들까지 운집해 있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카펠라 호텔 앞에서 이희정 기자가 현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속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는 대로 아마 얘기가 좀 나올 텐데 바로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상외로 어제 밤에 물론 약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시각으로 9시가 넘어 한국 시각으로 10시죠. 10시가 넘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깐 바깥 구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뒤에 있는 바로 저기입니다. 마리나 네. 베이 샌즈의 식물원과 호텔 전망대를 이용했다고 그래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언론에서는 미니 시티 투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스튜디오 뒤로 보이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식물원, 예, 인공 지금 저쪽에 식물원. 보이는 거죠? 네. 큰 3개의 호텔 건물 위에 이제 서핑보드를 형상화한 거라고 하는데 네. 위에 이제 좀 얹혀져 있습니다. 사실 네. 저런 형태의 건물이 흔치 않은데 저기 이제 수영장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카지노가 있고 그 앞에는 쇼핑몰, 옆에는 지금 화면 왼쪽에 식물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싱가포르에 들르는 관광객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러보는 그런 인공 식물원인데 예. 이곳도 둘러봤고요. 또 지금 보이는
마리나 베이, 샌즈베이 스카이 전망대도 또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길을 건너서 복합 문화 공간인 에스플러네이드도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주요 장소를 곳곳을 다 방문을 했는데 이거를 어떤 행보라고 봐야 할까? 과연 그냥 단순히 미니 시티 투어라고 봐야 하느냐? 예. 아니면 뭔가 그 싱가포르의 경제 부국으로 이름난 이 싱가포르에 대한 뭔가 이게 스터디를 하기 위한 그런 예. 또 나들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단순히 경제 시찰. 관광이라기보다는 뭐 시찰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네, 예. 그런 시찰로 보는 해석도 많았습니다. 예. 싱가포르로부터 뭔가 배울 점들을 네.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사진이 있으면 저기 이제 싱가포르의 외무부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어제 밤 싱가포르 뭐 그냥 쉽게 표현으로 그냥 밤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밤나들이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혹시 사진이 있으면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어제 영상입니다. 아마 앞서 말했던 지금 민소라가 얘기한 네. 그 복합 공간으로 가는 다리 위에서 저렇게 네. 같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네. 확인된 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사진이죠? 네, 비비안 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또 영접을 하기도 했었고요. 가장 먼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저런 만남 장면을 또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되돌아보면 이 싱가포르라는 장소가 만약에 이게 다른 곳이었으면 저렇게 밤나들이를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북한에게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 좀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아까 보여주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또 우리 쌍용건설이 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남다르다고 볼 수 구체적인 있습니다. 기업 이름은 예. 예. 국내 업체가 알겠습니다. 한 건설한 예.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고는 하는데 국내 업체가 이제 건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소식을 보면 점심 식사 메뉴가 좀 일부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햄버거가 대선 있습니다. 때 햄버거를 먹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네, 햄버거가 아닙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예. 점심 식사 메뉴가 소갈비, 감자, 그리고 삶은 브로콜리, 레드와인, 또 밥과 야채 등이 곁들여졌다고 하고요. 또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이 나온다. 이런 보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그 햄버거 우찬 장면은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하겠다고 대선 때 얘기해서 혹시 하려나 우려를 했지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햄버거가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을 거고요. 오찬 메뉴가 결정이 됐군요. 트럼프가 예전에 얘기한 햄버거는 아닌 것으로 예. 우선 소갈비 등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한식을 많이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난한 식사 메뉴라고 봐야겠죠. 뭔가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 소갈비가 아마 한국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립이라고 그냥 미국식으로 나와도 소갈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우리식 갈비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도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미국에서도 립 갈비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좋은 좋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제 야경을 둘러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봤을 때 조선중앙통신이 관련돼서 보도를 한 거는 싱가포르의 지식과 경험을 배우려 한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야경을 둘러본 사진들 보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김주영 교수가 지적해 주신 대로 싱가포르가 상당히 치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또 밤에 사실 경호나 이런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쓸 텐데 그렇죠. 밤에 이렇게 야경을 둘러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지금 베트남 모델이나 중국 모델이 뭐 북한이 배울 거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싱가포르도 체제 자체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심지어 독재라고 얘기할 정도인 상황에서 경제는 발전시켰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한 함의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본받고 싶다고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교민들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로는 싱가포르의 정치 체제가 상당히 독재적인 부분이 있고 권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아주 잘 사는 북한이다 라는 얘기도 내부에서 많이 있다고들 해요. 네. 사실 정치 권력의 변화로 봐도 예전에 리커뉴 총리가 있었고요.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좀 독재적인 네. 그런 정권을 운영했었고 중간에 고척통 총리가 있었지만 지금 싱가포르의 총리는 리생룽 리콴유 총리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세습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볼 때도 그렇죠. 세습해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네, 네. 이런 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민주화 이론들, 그 정치 이론에서 보면 잘 살게 되면 민주화가 된다는 것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봤는데 예. 최근에 와서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의미에서 큰 전략적 도박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한 뒤에 리생룽 싱가포르 총리와 환담을 가졌던 모습입니다. 지금 악수를 하는 오른쪽에 리생룽 총리는 사실 아시아에서 많이 알려졌죠. 리콴유 총리의 아들입니다. 이전에 고척통 총리가 약 14년간 싱가포르 총리를 할 때도 리생룽 총리는 부총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리콴유 가문이 싱가포르의 정치를 지배해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 싱가포르에 그리고 국민소득은 상당히 높고 고도로 발달된 싱가포르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외에 첫 방문지로 왔다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기자들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JTBC 취재진도 직접 김 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졌었고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또 BBC 방송 보도를 보면 단독 회담 이후 복도에서 김 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이 이제 원거리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핵화를 할 것이냐, 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냐라고 물었지만 김 위원장은 답변은 하지 않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예. 어제 이제 김태형 기자가 물었을 때도 싱가포르를 둘러본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답변을 안 하고 갔는데. 네. 예. 일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이나 이쪽 말고 다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네. 없었지요.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기자들 질문에 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네. 역으로 생각하면 저런 질문들, 돌발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 때문에 아마 기자회견을 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오찬 얘기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뭐 소갈비나 삶은 브로콜리 등의 야채가 곁들여진 오찬 메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한 메뉴가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오이선이라든가 대구조림 같은 그 한국 음식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이선은 그 오이 안에 여러 가지 고명을 넣은 우리 음식이고 또 대구조림이라는 그런 그 한국어가 영어로 표기가 돼서 지금 메뉴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갈비가 두 가지 가능성을 네. 다 가지고 있겠네요. 네. 예. 뭔가 이런 김 위원장의 식성이나 뭔가 배려를 하는 뭐 미국 측의 그런 배려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생각해봅니다. 오찬 메뉴들이 나와 있다. 지금 메뉴판이 나왔습니다. 약간 화면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예, 저희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는 모니터 화면이 약간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지금 오찬에 들어가는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여기에서 네. 이제 카톡으로 얘기가 되기로는 그러니까 쓰죠. 오이 네, 오이선이라는 오이소박이, 것이 예. 스타트 메뉴로 또 있었고, 그리고 메인 코스에 대구조림 그리고 소갈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디저트 메뉴로 아이스크림인데 또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오찬이나 만찬 메뉴에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전체 요리는 꿀과 라임을 뿌린 그린망고 절임과 문어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문어회만 알고 있는데 꿀과 라임을 뿌린 그린망고 절임과 문어회가 전체 요리로 새우 칵테일과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오찬 메뉴들을 확인했고요.
사실 뭐 오찬 메뉴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업무 오찬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 아마 지금 확대 정상회담 또 이어지는 업무 오찬을 통해서는 공동선언문 위에 부속서에 들어갈 이 부분에 사실 중요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이행 계획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맞습니다. 예측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행 계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 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발표문과 또 합의문이 합의한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다음에 또 만나고 후속 회담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CYG에 대해서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할지가 이제 관심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행 계획 또 앞서 얘기한 부속 서류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결단들 때문에 어제 밤 늦게까지 실무 협상이 3차례에 걸쳐서 어제 하루 동안만도 네. 그렇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오전 10시 4분에 12.5초간 이루어졌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를 잠깐 봤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있고요. 카펠라 호텔 양측 회랑에 연결된 중앙에 조그마한 단상이 있었고 아무튼 계단으로 약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고요. 뒤에는 성조기와 인공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성조기와 인공기가 똑같은 색을 사용해서 네. 사실은 뭐 약간 연결된다는 느낌. 연결된다는 느낌도 네. 들긴 합니다. 이건 네. 뭐 그냥 단순한 시각적인 이미지지만 네, 네. 색깔은 같은 색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약 10시 여기 시각으로 10시 약 50분부터 확대 정상회담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확대 정상회담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고요. 아마 현장에서는 곧바로 거기서 추가 배석자 등을 하고 업무 오찬이 추가로 계속 이어져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예, 지금 메뉴가 나왔다는 것은 오찬이 이제 뭐 들어갈 준비가 다 됐거나 또는 이미 들어갔거나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예정된 업무 오찬 그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만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뉴까지 나온 거 보면 네. 아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게 장소를 옮기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을 것 바로 같습니다.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는 김태형 기자가 계속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호텔 측에서 북측 대표단용으로 보이는 도시락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히 오찬용이 아니고요. 예, 그렇죠. 예, 나머지 실무자들, 뭐 경호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실무 담당자들용 도시락을 배달을 하려고 어느 쪽으로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이 중 일부는 빼서 위층으로 올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층으로 올렸다는 것은 세인트 레지스 호텔 내에도 지금 지금 현장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각 카펠라 호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오찬을 위해서 이동하는 건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당국자들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카펠라 호텔의 이 시각 모습입니다. 잠깐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취재 기자들이 이제 볼 때는 뭔가 인력들,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동이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있구나,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곤 합니다. 네. 예.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갔다고 하고요. 지금 인민무력상의 모습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애 통전부 전략실장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요.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업무 오찬장이 별도로 마련된 그런 것 다른 같네요.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조금 전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 시각 카펠라 호텔의 모습이고 앞서 저희가
조금 전에 호텔 안 회랑의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 그 뒤로 통역관 2명이 또 나란히 뒤따르고 네, 폼페이오의 있었습니다. 얼굴도 잠깐 본 것 같은데. 지금 네. 이 모습입니다. 예,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모습도 보였고요. 네, 최선희 부상도 최선희 부상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요. 뒷모습으로 봐서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모습도 보이고 지금 이 시각 12시, 한국 시각으로 12시 35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업무 오찬을 시작을 합니다. 12시 35분에 확대 정상, 뭐 한 1, 2분 정도 당기면 12시 33, 4분에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좀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오후 12시 반부터 업무 오찬이 시작된다는 것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늦게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각은 11시부터 12시 30분이었는데 약 10여 분 일찍 들어가고 3, 4분 늦게 정도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15분? 정상회담은 잠깐 조금 줄어들고 네, 확대 정상회담이 대신 조금 늘었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늘어난 셈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회랑에서 이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는 업무 오찬이 이어질 예정이고 업무 오찬에는 앞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지만 네. 실무 협상을 계속 벌였던 북한의 최선희 네. 외무성 부상 그리고 미국의 성킴 주 필리핀 대사가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업무 오찬에는 아무래도 그 확대 회담보다는 배석자가 늘어나는데요. 예. 실무 회담을 주도했던 성김 대사, 또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이 미국 측에서 참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북측 참석자는 김여정 부부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또 최선희 부상, 한광상 등이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인력이 네,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에는 뭐 단독 회담은 물론이고 확대 회담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예. 이 업무 오찬에는 또 참석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 사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노동당 부부장의 경우는 가장 실권자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비서실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외무성을 맡고 또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확대 정상회담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업무 오찬에 좀 더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배석자들은 업무 확대 정상회담에서 더 확대된 업무 오찬의 배석자들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테이블에는 이수용 국제부장, 이용호 외무상 등의 참석 등이 보였었고요. 김영철 통전부장의 모습들이 확연히 됐었습니다. 예, 업무 오찬은 지금 언제까지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출국할 거다 이런 보도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예. 뭐 업무 오찬이 길어진다면 그런 보도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출국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일정을 보게 되면은 현재 한국 시각으로 원래 12시 30분부터 업무 오찬이 진행이 되고요.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 이곳 시각으로는 오후 2시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건 저 내용은 로이터 통신이 그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다만 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준영 교수님은 저거는 이제 북한의 항공기가 간다는 거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 뭐 그 언급이 사실상 상식적으로도 더 많고요. 예. 그 미리 2시로 해놓은 것은 뭐 여러모로 보나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오찬이 확정된 상황에서 2시에 간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 정부 관계자의 말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봅니다. 저 소식이 로이터 통신이 처음 보도했을 때, 저 소식을 처음 보도했을 때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65년 만에 북미의 정상이 만나는 건데 그럼 오전만 하고 마냐라는 약간의 실망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합의가 다 돼 있다라는 희망이나 뭐 기대에 섞인 해석도 있었습니다. 다만 약간 실망 쪽에 좀 더 무게가 컸었는데 일단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태우고 이곳 싱가포르에서 북한 측 대표단이 나갈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이는 역시 북한 측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준영 교수님은 그거는 항공기가 되돌아간다는 얘기고, 북한 측 2대 항공기 중 어느 항공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항공기가 먼저 짐을 싣고 간다는 얘기고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취재기자가 미국 코리아 임무센터장인 앤드루 킴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는 북한 측에서 회담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간다, 이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고의로 흘린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2시간 정도 뒤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카펠라 호텔 앞입니다. 바로 약 2시간 30분 전에 저 자리, 지금 화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2시간 20여 분 전인 10시 4분에 역사적인 악수를 저 자리에서 했습니다. 지금 단상을 약간 당시 이제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 있었고요. 저 자리에서 카메라 기자, 영상 촬영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지금 약간 정리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수라 기자, 지금 어떻게 봅니까? 만약 로이터 통신 보도가 맞다면, 정부 관계자의 말대로 된다면은 지금 떠나는 시각은 2시간 남짓 정도입니다. 네. 약간 뭐 물리적으로는 좀 너무 축복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 오찬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것과 같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출국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곳 그 싱가포르에서 카펠라 호텔에서 창의 국제공항까지 또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예. 네, 10여 분 정도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또 전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전혀 불가능한 시각은 현재 아니지만 보통 오찬에 걸리는 시각들, 그리고 만약에 사이닝이 있다면, 서명식 등이 있다면 서명식 등의 시간,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너무 아주 촉박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북측 관계자가 뭐 오후 3시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뭐 이게 뭐 정기 항공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가면 언제든지 비행기를 띄우면 되기 때문에 꼭 3시에 가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즈음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 화면으로 업무 정상회담을 확대 정상회담을 끝나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슬로우로 잡았는데요. 네, 지금 두 정상 바로 뒤에 걸어가는 통역사 2명은 언론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었죠. 네. 지금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짧게 뭔가 얘기를 하는 네, 듯한. 나란히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잠깐 방금 보였던 슬로우 화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잠깐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짐작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약 10여 분 전 모습입니다. 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앞서 이제 다시 화면 돌리는데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상황이고요. 이 화면입니다. 지금 뒷모습은 보이지만 확실하진 않은데요. 확실하지 않은 뭔가 기대 때문인가요?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네.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뒤에 통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느 한 명 앞서거나 뭐 뒤처지거나 하는 거 하는 게 없이 아니고. 보폭을 같이 하면서 걸어가고 있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은 서로를 쳐다보는 듯 했기 때문에 뭔가 또 영어로 했을 수도 있고요. 간단한 영어를 했고요. 앞서도 만나서 Nice to meet you, Mr. President 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와 영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뒷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예, 지금 이 화면이고요. 예.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 여타의 정상회담에 비해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의제가 모두 조율이 최종 안 됐었고 실무진이 바로 전날 밤늦게까지도 계속 의제를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상 간의 만남 전에는 실무선에서 거의 95% 정도는 합의를 이뤄놓고요. 회담장에서 거의 뭐 5% 정도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번 회담은 50대 50 정도로 그만큼 실무회담이 회담 직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시내로 나간 이후에 또 실무회담이 계속 심야까지 이어졌습니다. 성김대사와 최선희 부상이요. 예. 네, 그러니까 회담 직전까지도 이렇게 실무협상이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두 정상 간의 협의, 조율 과정에서 뭔가 조율돼 협의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트윗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트윗을 보냈습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없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올렸던 많은 트윗 내용들 혹시 준비가 됐으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트윗 내용들은 대부분 상당히 기대, 뭐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담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모습입니다. 회담에 회의적이었던 그 미국 내 세력들에 대한 뭐 비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간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사실 미국 내 여론의 큰 지지를 받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G7 정상회의 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상당한 불화로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북미 회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갖고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미 회담에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선이 두 개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보여집니다. 회담 내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북미 간에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치열한 게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트럼프와 국내 세력 간에 과연 이것이 미국 국익에 맞는 것인가, 트럼프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올렸던 트윗들은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진 실무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를 했다. 이건 뭐 최소한 주관적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계속 아까 저 특보 1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밤에 만난 것은 그리고 실제로 밤단들이 나간 것 보면 저는 다시 뭔가 아주 엄청나게 협의하고 서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담판이라기보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전하고 그것이 상당히 좋은 소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침에 트윗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발언들에서도 읽혀지는 것이 아마 미국이 적어도 기다리고 있던 어떤 결단, 폼페이오가 김영철을 만나고 나서 지금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실무협상 내용을 계속 경과 보고를 받았을 텐데요. 일단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오늘 회담 전에 얘기된 내용들이 상당히 좋다. That'll be fine. 잘 될 거다. 나를 욕했던, 뭐 제가 직역을 하자면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 잘 봐라,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벼른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는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뭔가 이 감정을 쏟아내기 직전의 감정을 많이 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속마음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오전에 8시 때죠. 한국 시각 8시 때에 카펠라 회담에 들어가던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제
호텔에 들어갔고요. 이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10시 4분 두 정상의 악수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악수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어떨 때는 무례하다는 평가도 받았었고요. 악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많이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 악수를 보면 어떨까요? 상당히 좀 정제돼 있다라고 네.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악수 부분에 대해서도 북미 양측의 의전 조율을 하면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 부분에 대해서 좀 의전팀에서 신경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뭐 유명한 악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크롱 총리와는 정말 그 누가 손에 힘이 더 세나 뭐 이렇게 대결을 할 정도로 네. 예, 지금 영상이 새로 들어왔네요. 오찬장 모습입니다. 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예, 현장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예, 짧은 장면이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공개된 지금 라이브로 된 오찬장의 모습을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잠깐 연결이 다시 끊어졌는데요. 현장 화면에서 지금 주간 방송사가 촬영을 해서 바로 송출을 해온 현장 화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찬장에 서 있었고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창가 쪽을 창을 등을 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안쪽으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지금 everybody 모든 분들이 나이스맨, 뭐 잘생기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표현 중에 하나긴 합니다. Perfect, nice. 마지막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선 상당히 배석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앞서 확대 정상회담에서 보기에는 통역 한 명에다가 그리고 양측에 3명의 핵심 참모들만 있었는데 지금 의자도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됐군요. 네, 상당히 긴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테이블 가운데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앉으려고 하는 직전의 모습인 것 같고요. 미국 대표단에는 지금 사진 그림이 잘 나옵니까? 폼페이오 굉장히 지금 말하는 건 저희가 바로 동시통역으로 좋은 보내드리는 같은데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한 감사합니다. 대표단에는 김정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는 지금 화면에 들리는 목소리는 저희가 상암동 본사에서 나오는 동시통역 소리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예, 사진 찍기에 좋은 그림이 나왔나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퍼펙이 저 자리에 표현이고요. 앉으시죠. 지금 이 장면 영상이 괜찮습니까? 그럴까? 좋습니다. 퍼펙. 사실 그 뜻이었군요. 포즈를 해주고 예. perfect.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카메라 위치들을 챙겼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잘 나오느냐 보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상당히 약간 상기된 듯하면서도 밝은 표정입니다. 왼쪽으로 김영철 통전부장의 모습이 바로 나왔었고요. 예, 퍼픽이라고 다시 묻는 거는 이 장면이 화면에 잘 나옵니까? 라고 촬영 기자한테 물었던 모습이고요. 지금 자리를 정돈해서 양측에 섰습니다. 조금 전 상황을 저희가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and perfect.
예. 앞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들린 것으로 해석을 해봤는데 지금 정확히 들은 걸로 해서는 이 장면이 지금 화면에 잘 나옵니까? 완벽합니다. 퍼펙트 하니까 오케이. 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통시통역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좌석 배치를 보면 안쪽에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측 배석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창가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이제 미국 측 대표단이 하나 둘씩 자리에 앉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 왼쪽으로는 이번 회담의 실무를 주도한 김영철 통전부장이 자리를 했고 오른쪽으로는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국제부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지금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의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미소를 띄우면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이기 때문에 약 12시 52분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업무찬이 약간은 예전보다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식사가 나오기 전이고요. 예, 계속 회담을 주도한 최선희 명성 부상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양측의 배석자들이 7, 8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세어봐야 될 텐데요. 7, 8명 정도 자리를 했는데 저런 자리에서 또 뭐 실무적인 얘기가 또 오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도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단순히 그 정상 간의 오찬이나 만찬 자리가 뭐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 많은 대화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으로도 제2차,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실무를 앞서 얘기한 뭐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 또는 성킴, 최선희 라인에서 계속 실무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미 양 정상이 이 회담자들을 바로 옆에 두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실무회담 형식이 지금 계속되는데요. 하루 예. 만에 끝나고 이게 누가 지금 영접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제 3국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스킨십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좀 릴렉스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의 회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부속 합의서에 있는 내용들, 있을 내용들 등은 앞서 이제 확대 정상회담, 핵심 참모들이 모였던 그 부분은 아마 끝났을 겁니다. 거기서 끝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자리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실무적인 내용도 좀 얘기를 하면서 양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그런 자리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이제 그런 얘기 할 것 같은 제 추측에는 자기가 지금 돌아가서 이걸 지금 자기가 설득시켜야 되는 아주 문제가 있다. 예. 지금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예. 아마 그런 호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런 만남들 자체가 계속 저희도 보면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하게 도 있지만 소통을 통해서 쌓이는 신뢰가 항상 다음 회담들 이런 갈등들 해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막은 잘생기고 잘 나오게 해달라라고 직접 번역을 해서 자막은 나왔습니다. 아무튼 사진이 잘 나오게 해달라 했는데요. 지금 오천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현장에 카펠라 호텔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지금 두 정상 또 북미 대표단이 현재 오찬이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 오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확대 회담에 함께하지 않았던 양측의 인사들도 이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성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매슈 포틴저 선임 보좌관이 미국 측에서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김성해 실장이 확대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여기에 추가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는 소고기 립이고요. 한국식 대구조림이 또 함께 나와서 이 회담 취지에 맞게 북미의 양국의 요리가 모두 마련됐습니다. 예, 저는 또 하나의 관심사가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열리기 전인지 중간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정상이 호텔 인근을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확인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카펠라 호텔 건물 내 외부에는 이렇게 발코니로 외부 광경을 볼 수 있는 발코니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 두 정상이 단독 회담이 끝난 이후에 확대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장 풀 취재진으로 들어간 CNN은 이 잠깐의 산책과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단독 회담이 아주 좋았다. 훌륭한 관계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공상 과학 영화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풀 기자로 참여한 기자는 김정은이 가까이에서 보니 많이 다르더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적극 외교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정상과의 만남 때 항상 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의 도보다리 회담이 그랬고요.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도 다리엔 해변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팔라완 해변, 제 옆으로 보이는 팔라완 해변을 걸을 가능성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그쪽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열렸던 단독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산책 대화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단독 회담은 당초 45분 예정이었는데 3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니냐 이런 예측이 됐었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계획이 담길지가 핵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 김혜미 기자. 현재 업무 오찬이 진행 중입니다. 양측이 7명씩 배석을 해서 7명씩 참여를 해서 오찬이 이제 진행 중인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오찬을 마치면 한국 시각으로 오후 5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단독 기자회견인지 아니면 북미 정상의 합의문 공동 성명 발표 형식이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신에서 이보다 앞선 오후 3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떠난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조차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예정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반에 이곳 카펠라 호텔을 떠나서 8시에는 파야레바 공군기지에서 출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카펠라 호텔 앞에 나가 있는 김혜미 기자로부터 오찬장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계속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튜디오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임소라 기자, 오늘 다시 한번 현재 오전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 때부터 두 정상이 호텔을 출발을 해서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 도착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지금은 업무 오찬 중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두 정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4분에 첫 만남을 했죠. 그리고 12.5초가량 악수를 나눴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16분부터 10시 52분까지 약 38분가량 1대1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직후에는 확대 회담으로 이어졌는데 확대 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52분부터 12시 34분까지 10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업무 오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약 10여 분 전에 오찬장의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고요. 예, 교수님 지금까지 평가는 물론 어제부터 교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긍정적이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단독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일단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냉소와 의심을 없애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 회담 성사 자체가 사실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었고요. 예.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면 아예 출발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가 뭐 혼자 단독 그 회견을 하든 같이 하든 성공이라고 발표가 될 거고요. 예. 문제는 거기에 얼마나 본질이 담겨 있고 구체적인 시안이 담겨 있고 특히 미국 내부에서 지금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북한의 아주 통 큰 양보가 담기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만 지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단독 정상회담에서 확대 정상회담까지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업무 오찬이 되고 있고요. 사실 양측의 협의는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동선언문을 조율할 부분이 마지막까지 남았다면 성김 주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그 부분을 공동선언문의 부분들을 만약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밥 먹고 있을 때는 아니긴 한데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아까 우리 임설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직전까지는 50%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어제 막바지의 마지막 회담에서는 그걸 한 90%까지 끌어올린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자구 해석을 아마 또 자구를 고쳐야 되고 수정하고 서로 예. 이제 맞춰보고 하는 건 시간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고 그 가기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마 끝났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예상되는 스케줄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만약에 공동선언문에 대한 조율이 최종적으로 안 됐다면 네, 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성김 지금 뭐 화면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요. 아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최선희 부상과 성김 주필리핀 대사가 최종적으로 더 조율을 해야 되고 그렇죠. 밥대가 밥을 먹고 있으면 형편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다 조율이 됐다거나 네네. 또는 식사를 하고 식사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네네. 추가 시간을 둬서 마지막 문구 조정을 한다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전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또 세세한 자구 가지고 지금 논의할 자리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확대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네. 한쪽에서는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네. 최종 마무리 문구까지 피어리어드 하나까지 다 최종 조율을 끝내지 않았냐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만일의 경우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뭐 여전히 있긴 한데요. 저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만약에 안 나온다면 트럼프가 많은 말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따로 할 리는 만무하니까 예,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뭔가를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공동선언문이 발표 안 되면 어떤 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의 변호인이 되는 듯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공동선언문이란 건 사실은 피상적이더라도 양측의 네.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인을 하는 선언문은 구속력 있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트럼프로서는 미국 내 여론을 설득하기에 좀 더 부족할 수가 부족하죠. 있겠군요.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이를 반대로 미국 여론을 향해서 변호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이제 그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확인이 최종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이터 통신이 그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각 오후 2시, 한국 시각 오후 3시 지금 약 1시간 50분 뒤입니다. 뒤에 이곳 싱가포르를 떠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물리적인 시각이 지금 3시까지는 촉박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은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뀌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특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싱가포르 현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는 특보입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오늘 최고 기온이 34도로 상당히 무더운데 저희가 계속 특보를 전하는 와중에 현장 그림들이 계속 역사적인 순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운지도 어제보다는 잘 못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싱가포르 현지에서 보내드리는 특보 1, 2부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일단 상암동에서 특보 3부가 이어지고 다시
4시에 이곳에 와서 특보로 싱가포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임수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